60초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 쇼츠 영상. 요리, 챌린지, 뉴스 등 장르도 엄청나게 다양한데요.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유튜브 쇼츠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제치고 6달 연속 국내 앱 사용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또 쇼폼 전문 플랫폼인 틱톡은 작년 12월 16만 명에서 멈췄던 이용자 수가 올해 5월에는 무려 339만까지 올랐다고 하고요. 쇼폼 열풍은 드라마와 영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기존 1시간 내외 긴 호흡의 드라마와 달리 상대적으로 짧은 20에서 30분 분량의 드라마 제작이 늘고 있는 것이죠. 티빙,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들이 이런 미드폼 드라마 제작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고 해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도 쇼폼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손석구 배우 주연의 단편 영화 밤낚시의 상영 시간은 고작 12분 59초라고 합니다. 영화 밤낚시를 상영했던 CGV 관계자는 시간 대비 효율을 의미하는 시성비에 관심이 많은 요즘 소비 성향을 고려했을 때 극장으로서도 이런 쇼폼 콘텐츠는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죠.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언론계도 쇼폼이 대세가 되어가는 미디어 변화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Z세대나 알파세대 등과 같이 뉴스를 선호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쇼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작하고 있다고 해요. 고등학생을 타깃으로 한 이데일리의 하이니티는 틱톡 팔로워가 4만 7천 명이 넘는데요. 뉴스 내용도 10대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JTBC는 쇼폼 오리지널 뉴스 콘텐츠인 뉴스글 유튜브에 올렸는데 기자가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중계하는 생생함으로 큰 인기를 끌었죠. KBS, MBC, SBS도 유튜브 채널의 TV 뉴스 방영분을 쇼츠로 재가공해 게시하고 있네요. 쇼폼 전성시대라 부를 만한데요. 그런데 말이죠. 쇼폼과 관련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 등 대다수 쇼폼 플랫폼은 시청 기록을 토대로 개인의 성향과 관심사를 파악해 끊임없이 맞춤 동영상을 추천하는데요. 이용자에 딱 맞는 콘텐츠만 쏙쏙 전해주는 추천 알고리즘 때문에 우리는 일단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죠. 이렇게 1분이 채 안 되는 영상에 뇌 전두엽이 반복 노출되면 내성이 생겨 심할 경우 일상생활의 흥미를 잃고 무력감, 우울증 등을 겪을 수 있다고 해요. 팝콘이 터지듯 더욱 큰 자극만 추구하게 되는 팝콘 브레인 상태가 되는 거죠. 뉴스의 틱톡화, 뉴스의 쇼폼화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이용자의 관심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쇼폼 뉴스가 흥미와 자극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돼 자칫 중요한 주제들마저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요. 제대로 된 정보 전달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담론 형성에도 한계를 나타낼 수 있어요. 또 쇼폼은 저널리즘, 팩트체크 등에 관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언론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출처나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내용, 심지어 가짜 뉴스가 담긴 쇼폼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고 이를 접하는 이용자 역시 허위 정보에 취약해질 수 있죠. 알고리즘으로 인해 성적 왜곡, 정치 편향 등이 담긴 쇼폼 콘텐츠들만을 집중적으로 접하게 되면 확증 편향을 갖게 될 우려도 있고요. 쇼폼 콘텐츠가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콘텐츠로 많은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허위 정보의 유통 채널이 되거나 디지털 마약과 같이 중독성이 강해 쉽게 헤어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등 큰 부작용이 따른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고 경계도 해야 하죠. 특히 저널리즘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언론계에서는 뉴스의 틱톡화가 가져올 잠재적 위험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 우리 또한 재미있다는 이유로, 간편하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쇼폼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죠. 지나치게 과하면 결국 중독돼 우리의 일상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등등 우리를 위협하는 중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독 리스트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바로 알고리즘 중독. 최근 미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알고리즘을 통한 콘텐츠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는데요.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는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이용자가 즐겨 찾고 자주 보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처럼 이용자에게 딱 맞는 콘텐츠를 추천하고 노출해주는 일련의 체계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 덕에 우리는 취향에 딱 맞는 콘텐츠를 편리하게 소비하고 즐길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알고리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성향과 선호에 딱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것이 오히려 과다 콘텐츠 이용, 즉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중독 문제는 특히 청소년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알고리즘을 통한 청소년들의 콘텐츠 과다이용 문제를 막기 위해 의회까지 나섰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미국 뉴욕주 의회에서는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SNS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SNS 알고리즘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로까지 유도한다는 점이 이유였다고 해요. 이를 뒷받침하는 실험도 있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노스이스턴대 컴퓨터과학과 교수인 로라 에델슨과 함께 7개월 동안 인스타그램으로 알고리즘을 테스트한 건데요. 계정의 사용자 연령을 13세로 설정하고 릴스를 시청했는데도 여성이 가슴을 강조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수위가 높은 춤을 추는 영상이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됐다고 해요. 해당 영상을 끝까지 시청할 경우에는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나왔다고 하죠. 미국에서는 담배나 술에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위험 안내가 붙어 있다고 하는데요. 미 보건당국은 소셜미디어에도 이런 경고문이 붙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미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인 비백 머시 의무총감은 소셜미디어 화면에 정기적으로 경고문을 띄워 청소년과 부모들이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밝혔죠. 알고리즘의 부작용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프랑스 정부에서는 3세 미만 유아의 영상 시청과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영국은 SNS 기업들이 알고리즘 등과 관련해 지켜야 할 수칙들이 담긴 온라인 아동안전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이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호주도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을 국가적 문제로 삼고 14세 미만은 SNS 계정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3명 중 2명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요. 물론 SNS 사용 역시 매우 활발하죠. 하지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에게 관리 권한을 주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대다수 SNS 앱이 연령 인증 절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의 SNS 가입과 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없죠. SNS를 사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얻게 되는 다양한 효능도 물론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SNS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사이버 레카, 사적 제재, 온라인 혐오, 허위 조작 정보 등 부정적인 콘텐츠들을 쉽게 접할 수 있죠. 게다가 알고리즘의 특성상 반복, 지속적으로 부정적 콘텐츠들에 노출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도 있고요.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이 청소년들에게는 자칫 심각한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의 스마트폰이나 SNS 사용을 아예 금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알고리즘의 중독성과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각종 정보기술을 가장 자주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의 사례를 참고해 알고리즘의 부작용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유발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역시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편의에 열광하기보다는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자신의 SNS 이용 습관을 돌아보고 알고리즘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전 세계 콘텐츠계의 대지각 변동을 이끈 이것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숏폼 콘텐츠인데요. 여러분도 즐겨보고 계시죠? 숏폼 콘텐츠는 짧으면 2-30초, 길어도 1분 이내의 시간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 콘텐츠인데요. 많은 사람들, 특히 시간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MZ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숏폼 콘텐츠, 높은 인기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하는데요.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숏폼 콘텐츠의 영향력과 문제점들 하루 한 팩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최근 발간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숏폼 콘텐츠 소비자들의 일평균 이용시간은 44분인데요. 그중 10대가 1시간 4분, 20대가 55분으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숏폼 영상 한 편의 길이가 30초에서 1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1020 세대의 숏폼 콘텐츠 이용은 압도적이라고 할 만큼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색 시장에서도 숏폼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숏폼 콘텐츠의 경쟁력 유지는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의 미래 전략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에서는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숏폼 콘텐츠, 쇼츠의 최대 길이를 1분에서 3분으로 늘리는 등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어오는 것은 물론 틱톡과 같은 경쟁 플랫폼의 공세에 대응해 검색 광고 시장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짧게 요약하는 숏폼 콘텐츠, 이제는 모든 SNS에서 대세가 됐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영화, 드라마를 숏폼으로 요약하여 소개하는 일명 쇼트 채널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특정 노래의 속도를 1.3배에서 1.5배 빨리 재생하거나 클라이맥스 부분만 편집한 숏송 콘텐츠도 스피드업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와 틱톡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숏폼 콘텐츠의 영역은 갈수록 확장되고 있는데요. 숏폼 영상 속에서 소개하는 상품에 쇼핑몰 링크를 걸어두고 링크를 누르면 바로 해당 쇼핑몰로 연결되어 쇼핑할 수 있는 쇼핑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죠. 이러한 현상은 시간 대비 성능과 만족감이 높은 것을 추구하는 이른바 시성비를 추구하는 MZ세대의 특징과 시장이 결합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콘텐츠계를 장악한 숏폼 콘텐츠, 문제는 없는 걸까요? 숏폼 콘텐츠의 부작용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숏폼 콘텐츠를 압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숏폼 콘텐츠 중독 우려인데요. 30초에서 1분 정도 짧은 순간으로 지나가는 숏폼 콘텐츠를 과도하게 이용하게 될 경우 중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숏폼 콘텐츠에 중독되는 것은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물질 중독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해요. 지나칠 경우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거나 팝콘이 터지듯 큰 자극만을 추구하는 일명 팝콘 브레인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이나 불안, ADHD와 같은 정신건강을 해치는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기능성 틱 유사 행동 증후군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들의 숏폼 콘텐츠 중독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미국 10여 개 주와 워싱턴 DC는 틱톡이 청소년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소송에 참여한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틱톡은 청소년을 그 플랫폼에 중독시키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해요. 숏폼 콘텐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중독성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불법 콘텐츠 문제인데요. 숏폼 콘텐츠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퍼다가 사용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작자의 영상을 동의나 허락 없이 편집하거나 그대로 복사한 양산형 불법 콘텐츠가 성행하고 있어 원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매우 간단하게 불법한 내용이 담긴 숏폼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 숏폼 콘텐츠들이 수익까지 창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불법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까지도 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선 숏폼 콘텐츠로 수익을 얻기 쉬운 구조라는 점,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영상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숏폼 들이 원작 영상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해 원작자가 가져가야 할 정당한 수익을 빼앗아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복잡한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입니다.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원작 영상 제작자인 저작권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하루에도 수만 개의 영상이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에서 원작자가 불법 영상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해당 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이라는 점을 저작권자가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가져다 숏폼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제 수분도 걸리지 않지만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불법 콘텐츠로 인한 창작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튜브, 틱톡 등과 같은 플랫폼들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재치 있는 내용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쇼폼 콘텐츠. 그 인기가 쉽게 식을 것 같진 않은데요. 자, 우리에게 숙제가 있죠. 쇼폼 콘텐츠의 부작용과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쇼폼 콘텐츠로 인한 중독 문제, 저작권 침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측면의 대안 마련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쇼폼 콘텐츠 중독이 정신적인 측면은 물론 신체적인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스스로가 단호한 마음가짐으로 쇼폼 콘텐츠를 이용하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쇼폼 콘텐츠 소비자로서 창작 노력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창작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불법 쇼폼 콘텐츠에 대한 이용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실천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쇼폼 콘텐츠를 적당한 선에서 즐겁고 신나게 올바르게 즐기려는 노력, 지금 바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루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